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인부동산 멘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홍보관으로 안내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홍보관에 마련된 멋진 아파트 모형도와 홍보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주면 무주택 서민들은 귀가 솔깃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약금 몇천만 원을 마련하여 부푼 꿈을 안고 조합원이 됩니다. 잘 따져보지도 않고 조합원이 되었다가 때론 로또를 맞기도 하고 폐가 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과 매우 유사하나 조금은 다른데요. 이 조금 다른 이유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현장들을 많이 생겨나게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보다 아주 간소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80%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조합원을 모으고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으로 열심을 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토지 매입 절차에서 난관을 만나 내 집 마련의 꿈이 대부분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이 법은 반드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나머지 20%의 동의를 얻는 게 정말 순탄치 않은데요. 내 땅만큼은 제일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많은 시간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을 탈퇴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서 39조 등 조합 표준 규약에 따라 조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탈퇴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이 끝나면 사업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토지 사용 승낙서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어렵고 토지를 95% 이상 소유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납니다. 조합 설립 후부터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토지 구입만 빨리 된다면 사업 진행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토지 매입이 순탄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매입 대금은 점점 늘어나고 부대 비용 등이 많아지면서 조합원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서민들 돈 떼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돈을 방만하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법규도 잘 모르고 잘 되겠지 하는 희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법은 너무 멀다고 하더군요. 제 지인도 7년 동안 기다리다가 3억이라는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처음엔 5억대였었는데 6,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3억으로 올라버렸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토지 매입 대금뿐 아니라 자재값도 엄청 오르고 금리까지 높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게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나온 상태라 조합 탈퇴도 하기 어렵고 자신이 투자한 돈에다 중도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3억을 포기하고 조합 탈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탈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밤잠도 못 자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이미 조합에서 사업 진행 자금으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 추가 비용 부담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가 토지 매입이 쉽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겨우 10% 정도에 이른다니 돈 없는 서민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버린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일단 가입하면 탈퇴도 쉽지 않으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추가 토지 매입이 순조로울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면면 등을 잘 살펴보시고 조합원들끼리 똘똘 뭉쳐야 집행부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추가 토지 매입이 순조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땅보다 큰 구획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 곳에서 성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곳의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로또 맞은 기분이겠네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A.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B.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규모로도 사업이 가능하며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이런 좋은 제도가 90% 가깝게 실패를 하는 걸 보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혈안이 되어 그럴듯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문구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결정하실 땐 사실 여부 하나하나를 잘 따져 보셔야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답니다. 나만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